문희료는 함경직을 보자 펼쳤던 손바닥을 거두며 그대는 누구시오? 훗날 반드시 이 치욕을 기필코 갚아야겠소. 하하하. 나는 함경직이오. 문문주의 명성 과연 허전이 아니었구려. 언제든지 그대의 도전 받아주겠소. 함경직의 말에 문희료는 놀랐다. 지금 그 앞에 있는 백발로인이 선운문 문주 강호에 그 적수가 거의 없다고 말하는 함경직이라니 그저 어안이 벙벙했다. 한문주의 명성 익히 들어서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이런 곳에서 성사되다니 영광이오. 다음에 만나 멋진 승부를 겨뤄봅시다. 하면 자리를 박차 날아올라 순식간에 멀리 사라졌다. 함경직은 천철장의 부상을 입은 남수련과 현인중에게로 갔다. 먼저 남수련을 앉힌 후 그녀의 등에 기를 불어넣어 주자 그녀는 운기조식에 들어갔다. 함경직은 쓰러진 채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던 현인중에게 가서 가슴을 젖혀보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급소를 피해 천철장을 맞았음을 확인한 함경직은 그를 일으켜 앉힌 후 가슴에 기를 불어넣어 주니 그는 신음소리와 함께 깨어나 운기조식을 시작했다. 잠시 후 급소가 아닌 어깨에 천철장을 맞은 남수련은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닌 듯 일어나 함경직을 보고 예를 표하곤 말했다. 함문주님을 배웁니다. 구해주신 은혜 평생토록 갚겠어요. 아닐세. 그런데 남낭자 어쩌다가 문문주와 맞닥뜨리게 되었소? 오늘 아침 선무관을 찾아온 사자와 함께 문을 나서는 함문주님과 서공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따라 나섰지요. 과연 소녀의 예상대로 두 분이 간 곳은 천지문이었지 뭐예요. 우리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느라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천지문주가 나타났던 거예요. 순간 소녀의 머릿속에는 복수의 일념뿐이었어요. 한데 결과는 이렇게 처참하게 되고 말았네요. 낭자. 복수의 기회는 앞으로 많이 생길 거에다. 상처는 꽤 오래 갈 것이오. 몸조리 잘하시오. 함경직이 이렇게 말하고 천지문 쪽을 향해 날아갔다. 천지문 안으로 들이닥친 금군들은 막아서는 천지문 제자들을 에워싸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천지문 제자들의 실력도 만만치 않아 이 공방은 오래 걸릴 듯하였다. 본관 안에서는 아직도 혈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내금위장이 임금을 호위하고 있는 가운데 서무는 좌호법 김술과 천지문 제자 대여섯 명을 상대하고 있었고 이혜진은 천지문 제자 네댓 명과 어우러져 맘껏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임금이 내금위장에게 말했다. 내금위장. 과인은 됐으니 가서 저들을 도와주게. 알겠사옵니다. 내금위장이 이혜진, 서무와 합세하여 천지문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서무가 이들과 대적하는 와중에 이혜진 쪽으로 눈을 돌렸다. 이혜진 쪽의 상황을 살폈다. 여차하면 이혜진이 위급할 때 나서기 위함이었다. 이혜진의 주위에 검광, 검풍의 향연이 펼쳐지며 회오리가 일고 있었다. 이 회오리에 천지문 제자들은 접근을 차단당하여 어디서 손을 써야 할지를 몰라 헤매고 있었다. 서무는 김술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의아한 눈으로 이혜진을 바라보았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똑같은 검법인데도 이혜진이 펼치는 검법은 우아하고 화려했다. 이러는 사이 김술의 공격을 막아내며 서무가 필살의 공격을 가하자 김술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뒹굴었다. 오른팔이 반쯤 절단되어 선열이 낭자하게 마루 바닥에 흘러내렸다. 이를 본 천지문 제자들은 감히 서무에게 덤빌 생각을 접고 뒤로 한 발짝씩 물러나기 시작했다. 서무, 이혜진, 내금위장이 합세하여 천지문을 밀어붙이니 대세는 기울기 시작했다. 내금위장이 외쳤다. 칼을 내려놓고 투항한다면 모두 살려주겠노라. 이 소리에 천지문 제자들 하나, 둘씩 칼을 마루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본관 바깥 천지문 경내의 싸움도 모두 정리가 된 듯 조용해졌다. 내금위장이 금군을 불러일 때까지 한쪽 구석에서 싸움판을 보고 있던 연주창, 김윤근,
한상곤과 투항하여 무릎을 꿇고 있던 천지문 제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게 했다. 이때 문희련을 쫓아갔던 함경직이 본관 안으로 들어왔다. 이혜진이 함경직에게 달려가서 물었다. 사부님, 문문주는요? 훗날을 기약하고 그냥 보내주었어요. 그랬군요. 과연 사부님이세요? 라고 말하곤 이혜진은 임금에게 가서 몸의 상태를 물어보았다. 괜찮아. 오늘 천철장관은 무슨 부인가? 하하하. 하고 임금이 호방하게 웃으며 아직도 석연치 않은 얼굴을 하고 있는 서무에게 말했다. 사제. 혼란스럽겠지만 나는 사형이고 여기 이 낭자는 사저일세. 진작 얘기를 해주지 않아 미안하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말하지 못했을 뿐이네. 이해해 주게나. 서무가 표정을 밝게 바꾸고 함경직을 향해 사부님 하고 바라보자 함경직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무는 임금과 이혜진에게 사형, 사절을 배웁니다 하고 정중히 예를 표했다. 이혜진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서무에게 말했다. 사제, 언젠가 이런 날이 오리라 예상은 했지만 너무 일찍 와버렸네요. 그동안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것 사과할게요. 사저. 아니요.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요. 오히려 기쁘기 한량없어요. 이 공자, 이 소저 같은 분들을 사형, 사저로 모시게 되어서요. 한데 좀 전의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말해줄 수 있을런지요? 말해보아요. 먼저 두 분 사형, 사저는 무슨 관계인지 알고 싶고 또한 어떻게 사부님의 제자가 되었는지요? 여기 계신 이경 이 공자는 오라버니 되세요. 내가 원래 강호를 동경하여 무예에 관심이 많았던 소녀 시절이었던 10년 전 오라버니가 계룡산에서 기거하시던 사부님을 몇 차례나 찾아가 간청한 끝에 한양사저로 모시고 와 사사하게 되었고 나도 덩달아 같이 무예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랬군요. 두 분이 남매 사이였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는 사형은 어떤 분이신가요? 김 공자님이 사형을 깎듯이 모신 점, 천지문에 100여 명의 군사들을 동원한 점, 아산 현감을 잡아와 천지문의 만행을 증언하게 한 점 등으로 미루어 굉장한 분이란 느낌이 들어서요. 이 물음에 천하의 이혜진도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라 망설였다. 듣고 있던 임금이 차분히 입을 열었다. 사제. 내 신분을 바로 말하지 않는 데는 임무상 필요에 의해서였네. 이제 사형제지간이 됐으니 숨겨서 무엇하겠나? 나는 포청의 종사관이고 여기 김공자는 포청의 부장일세. 앞으로도 우리의 비밀 임무는 계속될 걸세. 서무가 임금의 말을 듣고 아, 이제야 모든 궁금점이 해소된 것 같군요.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을 감추진 못했다. 이혜진이 이를 놓치지 않았다. 임금이 말했다. 이제 천지문 사건도 해결되었으니 여길 떠나야지요. 사부님, 선무관으로 가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며칠 더 머무르며 차양에 빠져보아야지요. 사부님, 여전하시군요. 제자 좋은 차를 구해놨는데 선무관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호, 그래요? 차향이 기대되는군요. 보중하세요. 무야, 떠나자. 예, 아, 알겠습니다. 사형, 사저, 그리고 김 부장님 보중하세요. 이혜진이 밝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사부님, 차는 내가 갖다 드릴게요. 사제, 또 봐요. 낙산 천지문을 나온 서무는 함경직에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미심쩍은 일에 대해 물었다. 사부님, 어찌하여 사부님은 제자인 사형사저에게 존대를 하십니까? 걸으면서 불쑥 서무가 물었다. 이 물음에 함경직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묵묵부답 걷기만 했다. 한참 후, 무야. 그 이유를 언젠가는 밝혀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니 마음에 두지 말 거라. 예, 사부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한데 사형과 사저의 진짜 신분은 무엇인지요? 포청 종사관과 종사관의 여동생이라 하지 않더냐? 10년 전 그들의 간청에 의해 한양의 어느 사택에 초빙되어 5년간 무예를 전수만 했을 뿐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몰랐고 또한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무예의 신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재능이 있고 인격 또한 나무랄 데가 없다면 되는 것이야. 알겠느냐? 예, 사부님. 그렇게 알고 더 이상 제자도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서무는 속으로 사부님이 존대를 하는 사형과 사저는 지체 높은 분들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와 같은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사유가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아산에서 남수련이 한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남수련은 사저가 역참의 말을 반납하러 갔을 때 역참의 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나라의 관리나 왕족뿐이라고 했다. 그러하다면 사저는 관리는 아닐 터 그렇다면 왕족이라는 얘기가 된다. 사부님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러했다. 왕족이라면 누굴까? 언젠가 사저를 만나면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했다. 동촌에서 나와 남촌과 북촌이 갈라지는 갈림길에서 서무는 함경직에게 말했다. 사부님, 제자는 북촌에 살고 계시는 숙부님을 찾아뵙고 부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숙부가 계셨더냐? 예, 사부님. 부친과 결이 형제한 분으로서 그 당시 어영청 중군이셨는데 부친으로 인해 무슨 화를 당하시지는 않았는지 알 길이 없으나 어찌됐던 옛집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리하도록 하거라. 그러면 선무관에서 보자. 예, 사부님. 보중하세요.